네, 갑자기 글씨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 떡 하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육회 비빔밥이죠. 육회 비빔밥이 왜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제가 잘 모시겠다. 자주 뵙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왜 대체 육회 비빔밥이 나온 건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원내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까지 함께 나누는 그 첫 자리입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의장님께서 오늘 비빔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잘 화합해야 되는데 육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빔밥에 육회가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육회도 준비해 주시죠? 네, 아니 강원도 횡성 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국정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그냥 비빔밥이 아니라 육회 비빔밥이었다라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어떻게 유쾌한 오찬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는 네. 저번에 원래 사람은 좀 뭐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닌데 자기는 분위기 좀 좋게 만들려고 네. 유쾌한 육회 말은 맞는 말인데 네. 그 우리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는 뭐 그런 대로 동의를 해줬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뭐 오찬 내내 얼굴 한번 굳은 표정 풀지를 안 했죠. 그거는 이제 본인으로서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역 세대 계층을 전부 아울러내는 이 비빔밥을 통해 가지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준비한 게 어제 비빔밥인데 근데 한쪽으로서는 국회에서는 그런 뭐 쟁점 또 여야 간에 이런 한번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또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가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자리는 약간은 많이 어색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어제 바로 이제 뭐 자신 대통령실을 가지 않고 그래도 국회의장실을 돌려가지고 네. 오찬까지 그래도 야당 대표들과 개막하고 갔다는 것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쪽 정치를 중시하겠다는 것. 그리고 즉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는 국정에 협치라는 것은 야당하고의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 본인의 어제 의지대로 앞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일단 어제 어떻게 보면은 취임한 첫날 이 여야 대표들을 만난 거 그리고 만난 게 차담이 아니라 만나서 아예 밥 오찬을 같이 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했다라는 건 지금 박수현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어쨌거나 정치를 중시하고 협치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 아니겠느냐라고 좀 높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어디서 우원식 의장이 구상을 한 걸까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구상을 한 걸까요? 이것은 일단 대통령실에서 기획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들은 내부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시점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시점이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조기 대선으로 취임식만 간략하게 어제와 똑같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때 기억하시는데 청와대로 가기 전에 야당의 당사를 들려서 갔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기억나네요.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핵심은 야당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강조하고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일정을 기획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이 갖는 그런 어떤 형상적 메시지를 담아서 국민에게 협치를 강조한 이런 모습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런 분위기들이
그래도 한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그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좀 하루는 좀 웃을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 이런 분위기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런 선물을 좀 국민에 드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런 어떤 일정을 기획하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진짜 웃으실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성과로, 실천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막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게 결국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어떤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이게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서 성과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어제 분위기를 보면 뭐 아주 나쁘진 않았다, 뭐 농담도 왔다 갔다 하고 좀 하하호호 웃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대선 이긴 다음 날 여당 대법관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했다라는 거죠. 대법관 증원 문제, 사실 이 대선이 있기 전 대선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계속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처음에 뭐 30명이다, 100명이다, 몇 명을 증원할 거냐 얘기가 있었다가 어제 최종 얘기가 나온 게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같이 볼까요? 현재는 14명이죠. 현재는 14명인데 차곡차곡 하루 이 1년에 4명씩 해서 4명 해서 최대 이 16명을 추가해서 최대 3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겠다, 증원하겠다라는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요 계획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또 반발했겠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들, 또 참정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대법관 증원의 문제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다. 30명으로 증원하되 1년에 8명씩 2년간 증원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거를 당시 민주당 의원인 박기승, 서영교 의원이 이 법안의 표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끼리 논의를 한 결과는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형태로 자기들 논의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안이라고 구두로 제시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보여줄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의회 독재의 모습이고 아마 이거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 증원한다고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통과를 시켜버렸다. 이런 뭐 강행, 의회 독재 모습, 이거 결국 5년 동안 앞으로 민주당이 보일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마 원내 대표로 계셨다면 이런 것들이 타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우선 그 대법관과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개 나왔지만 나머지는 철회되고 요 30명 증원안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대법관을 왜 증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임기 중에 진행이 돼서 대법원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보 대법관을 늘리려고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인 그런 거죠. 주장을 하시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국민이 많이 계시죠. 네. 자,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걸 증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번에 이제 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이 이걸 느꼈어요. 국민은 저도 그렇고 대법원은 굉장히 신성하고 아주 믿음직하고 이런 신뢰가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기록을 보니까 그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안 읽나 봐? 이런 어떤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대법관 한 명이 감당하는 재판의 수가 1년에 수천 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사법적 권한을 보호받을 권한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수가 부족하구나. 사실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적정 규모의 국민이 더 잘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100명을 늘리자는 것도 원론적으로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 무리야. 그러니까 그건 철회한 거잖아요. 근데 30명 정도는 늘려도 되겠어. 그런데 30명을 한 번에 늘려놓으면 국민의힘은 역시 이재명 임기 1, 2년 안에 오면 이거 방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니 그래서 현장에서 법사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늘리면 그런 의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타협을 한 것이죠. 근데 유상범 간사는 이것마저도 이제 자기들끼리 8명으로 2년 늘리려고 실제 방탄으로 하려다가 자기들이 반대하니까 이런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근데 꼼수가 아니라 이것은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어서 그런 부분을 국민께서 아마 동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해요 라고 설명을 잘 드리면 되고 또 야당하고도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야당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냥 반대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야당 법사위는 무조건 소위는 다 반대만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안도. 그래서 야당이 그럼 안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유상범 간사 말대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여당도 야당에 더 설명하고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또 야당은 그래도 의심이가 그럼 우리 의견은 이대로 하자. 그래서 의견을 내서 서로 절충하는 이런 형태로 5년을 계속 가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 진보 대법관을 많이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5개인데 그게 대법원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해마다 좀 다르게 조금씩 늘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옆에 계신 이제 박소연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때로는 균형적이면서 또 이분은 뭐 특히 여야 관계에서 잘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근데 이제 국회 상황 깨기는 이제 법사위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건 상원이거든. 상원 의장 개념에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네. 다른 나라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을 통해서 아무리 국민 통합 외치고 뭐 하더라도 자기 길은 간다. 그래서 이 원래 비법적인 대법관 허용, 그러니까 이 대법관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인데 이걸 뭐 방송인도 할 수 있고 누가 뭐 이렇게 그 한때는 이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대법관을 심지어 100명까지 정하는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그게 이제 전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이게 논의가 된 내용이거든, 민주당.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 많은 불신이 있으니까 선거 기간 내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없던 일로 해. 그래서 철회되어진 거거든. 그렇다면은 이런 대법관 정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여야 간의 협치를 중시해서 논의를 해줘야지. 진작에 논의를 하면은 진짜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법관의 일정 부분은 정헌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헌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협의를 했다면은 다시 30명이 아니고 우선은 20명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이제 완전히 30명을 정헌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고 오늘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제 뭐 특검 그러니까 세계 특검, 내란, 뭐 김건희, 최상무 이런 특검 단독 처리하고 여전히 또 쟁점되는 그런 법안들을 오늘 다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거 뭐 여대 야소 전국에서 그대로 민주당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간다면은 이거는 변화된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좀 변화를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네. 지금 말씀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건 취임하고서 통합을 얘기했고 그랬으면 같이 협치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하고 하면 좋겠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소위에서 통과를 하는 거 이거는 또 맞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박수현 의원님 사법부 입장에선
타이밍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는데 당장 본회의에 지금 뭐 본회의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선 민주당에서 지금 카드 있어라고 흔드는 건가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고요. 국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업자득은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6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을 국민이 알게 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나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겠어라고 하는 필요성을 이제 국민께서 서서히 알아가실 겁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숙성을 시키면서 여야 간에 서로 합의를 해보자는 게 김성태 대표님 말씀이신데 저도 적극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취지를 받아서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대표님께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알려진 공직선거법,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러나 이 특검 세 가지 특검은 분명하게 국민께서 내란 종식을 공약으로 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이고 이 내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아마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동의를 안 할 것 같이 말씀하셨고요. 단독 처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검 3법 네.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법들은 일단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뭐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오늘 처리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잠깐 저희 그 그래픽 좀 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걸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대법관 지원 문제를 얘기하는 법원조직법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이게 이른바 사심제법이라고도 얘기가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하는 게 형사소송법. 이 대통령 당선되면 내란 외환 제외한 모든 재판은 다 중단된다라는 게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하나가 공직선거법.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행위를 구속요건에서 아예 빼는 공직선거법. 이 부분이 있는데 말씀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이거 두 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안 한다고 우리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요 말씀이에요. 다만 오늘 본회의에선 그럼 뭘 처리하느냐 기사 볼까요?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 본회의에선 내란, 김건희, 최상병 3개의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거다라는 건데 과연 오늘 대선 이제 이튿날이죠. 이 둘째 날입니다. 대선이 지나고 둘째 날 이 특검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요 부분도 오늘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